전교 꼴찌의 열등생에서 끈기와 투지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종훈. 야구선수 7년, 누구보다 치열한 시간을 보냈지만 갈수록 느껴지는 한계는 그에게 깊은 절망만을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될까? 그럴 때마다 되게 자괴감도 많이 들고. 결국 그는 야구선수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다른 인생을 찾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한글로 그런 발음을 써놓고 다 외운 거죠, 통째로. 한 달 반 만에 치룬 시험에서 가능성을 본 그. 할 때마다 계속 어쨌든 성적이 오르니까 아, 이거 재밌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성적이 오르는구나. 법대 진학 후에도 우직하게 공부한 끝에 사법고시 합격. 끈기와 투지로 역전을 이룬 이종훈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야구 어렸을 때부터 하셨다 그랬죠? 네네. 근데 잘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맨 처음에 포지션이 뭐였어요? 처음에는 투수였습니다. 투수. 예. 그런데 그 야구 선수가 이렇게 꿈이었었던 분이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네네네. 이렇게 방향선회를 해서 또 꿈을 이렇게 이뤄간다는 거, 이뤘다는 네. 건 참 대단한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야구를 처음 그만뒀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야구가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네. 막상 또 야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라는 다른 길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꼭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길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네.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주실 그 강연 주제가요. 역전의 스트라이크를 던져라. 이거 참 짜릿한 거 아닙니까? 네. 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현재 사법연수원에 다니고 있는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집은 초등학교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열면은 학교 운동장이 바로 내려다 보이거든요. 근데 항상 초등학교 때 수업이 끝나면 항상 야구 배트하고 글러브를 가지고 운동장에 남아서 해가 질 때까지 야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가 이제 속셈학원을 끊어주셨었는데, 거기를 이제 빼먹고 야구를 하다가 부모님한테 들켜서 혼난 적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 집이 이렇게 문만 열면 학교 운동장이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숨어서 야구를 해도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찾아보십니다. 그러면은 저희 집에 보면은 그 구두칼에다가 긴 구두칼에 이렇게 사랑의 매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항상 2대씩 때리셨는데, 그러니까 때리는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맞는 제가 더 당연히 아팠겠죠. 그렇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야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야구가 그렇게 좋냐? 그럼 한번 정말 야구 선수를 한번 해보겠냐? 그래서 야구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그때는 꽤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평하자면. 예. 근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항상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린 마음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내렸던 결론은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 아직은 어리고 내가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학교에서 집에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다녔는데요. 그 마을버스가 끊기는 시간이 밤 11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을버스가 끊기기 전까지 혼자 남아서 밤에 운동을 하고 그리고 마을버스를 타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야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정말 내가 이걸 하고 싶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정말 절망감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고 소위 말하는 벤치, 뭐 이런 주전자, 되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좀 부끄럽긴 한데 열심히 안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됐으면은 좀 안타깝지라도 않았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야구를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10월 달쯤 아마 됐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아버지로서 만약에 네가 좋아하는 야구를 끝까지 하기를 원한다면 아버지가 끝까지 너를 밀어주겠다. 하지만 야구를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 일주일 정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야구를 더 한다고 해서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제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2학년 10월 달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야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야구를 처음 그만뒀을 때 저희 학교 전교생이 755명이었습니다. 755명이었는데 제가 750등이었고요. 저희 반이 52명이었는데 제가 51등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그러면 내 뒤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그 당시에는 반에 이제 야구부가 이렇게 2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51등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친구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51등, 52등 뭐 이렇게 그때그때 또 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예, 그렇게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게 공부를 굉장히 못했었고 사실은 심지어 교과서도 없었습니다. 처음 야구를 그만두고 학생 신분이었고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야구를 그만뒀는데 전문대학이라도 진학을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막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교과서를 사고 영어 사전도 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한글로 돼 있는 부분은 일단 읽을 수는 있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영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아마 VCR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데디 맘이 제 수준이 딱 저 정도였거든요. 한참을 끙끙 매고 고민을 하다가 중학교 1학년 영어책하고 수학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가장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잘했던 것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중학교 영어 수학책을 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니까 흥미가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그런 맛을 조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야구를 그만두고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이제 제가 기말고사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교과서를 그냥 통째로 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멍청한 짓이긴 한데 문제하고 해답을 그대로 막 다 외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첫 시험을 봤는데 뭐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 영어 점수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어 교과서에 있는 본문을 전부 다 외워서 갔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단어까지 다 외워서 갔는데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문제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혹시 아시겠어요? 예, 문제가 영어로 돼 있어서 내용은 제가 다 외우고 들어갔기 때문에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뭐 맞는 거를 고르라는 건지 틀리라는 거를 고르라는 건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게 첫 시험이 끝났고 그때 제가 처음 받았던 성적이 저희 반 52명 중에 27등이었습니다. 그게 야구를 네, 감사합니다. 그게 야구를 그만두고 한 달 반 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750등 거의 꼴찌에서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 성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27등이라는 등수를 받았다는 것보다 더 신기했던 건 그동안 계속 야구를 해오면서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운동에 반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절망적이었는데 이 공부는 내가 열심히 했더니 결과가 나오네?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운동과 달랐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에 흥미를 느끼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운동을 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정말 체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시까지 공부하고 아침 7시 정도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한 4시간 정도씩 자면서 계속 공부를 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봤던 시험이 반에서 14등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던 시험이 11등이었습니다.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성적이 계속 오르게 되고 사실 처음에는 전문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공부를 할수록 욕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게 제가
계속 전교 꼴찌 그 750등 정도에 가까운 성적이었기 때문에 내신이 너무 안 좋아서 부모님하고도 상의를 한 끝에 자퇴를 하고 검정거실을 봐서 수능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인하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로지 대학을 가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사실 법학과라는 곳에 들어가서도 사법시험이라는 곳이 사실 어떤 건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사법시험 같은 그런 시험을 내가 봐도 될까? 나 같은 사람이 준비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산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학과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또 막상 그렇게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밤에 이제 한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불을 끄고 누우면 다음날 공부를 해야 될 게 떠올라서 이렇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이게 좀 되게 재수없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저도 딱 인생을 살면서 그때 한 번뿐이었는데 가슴이 설레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그렇게 열심히 했던 덕분인지 두 번째 응시했던 사법시험 1차에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 사법시험이 사실은 별게 아니네 라는 자만도 많이 했고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좀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2차 시험에는 떨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봤던 1차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우연히 그 후배가 가지고 다니던 그 핸드폰에 문구를 하나 봤습니다. 지금도 잘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는 문구인데, 나태함, 그 순간은 달콤하나 그 결과는 비참하다. 그런 문구를 우연히 발견을 하고 제 핸드폰에 항상 바탕화면에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동안 나태했던 제 모습을 되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또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있었던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동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네가 만약에 야구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보다 공부를 더 잘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야구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구를 하면서 승부욕도 배우고 근성도 배우고 끈기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사실은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살면서 자기가 어떤 것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야구선수로서 실패했지만 야구선수로서 실패했던 경험이 제가 공부를 하는 밑바탕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느냐 아니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느냐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때 실패를 했더라도 그런 사람은 반드시 다른 길에서 적성을 찾을 수 있고 다른 길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제든지 인생에 있어서 역전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는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 같습니다. 이 제목처럼 역전의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역전의 스트라이크를 던지려면 역시 끈기와 투지가 필요한 거죠. 네. 저도 이렇게 되게 당당하게 여러분들께 얘기했지만, 예.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렇게 많이 나태할 때도 많이 있었고, 네. 이렇게 되게 논적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반성이 돼서 저한테 이렇게 좀 다가온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앞으로는 네. 더 분발하고, 저도 이제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네. 또 다른 길로 나가게 되는데 이제 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최선을 다해봐야죠. 네. 여러분 도움이 되셨죠? 이제 여러분의 공감 온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버튼 준비들 하시고요. 자,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이종훈 씨의 역전의 스트라이크를 던져라. 과연 공감 온도는 올라갑니다. 네. 자, 공감 온도 93도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